안녕하세요. 저는 수자국어 부원장 주동민입니다. 2021년 동대외고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분석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대외고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분석인데요. 우선 2학기 동안 동대외고는 올해 중간고사 때는 화법을 바탕으로 한 시험, 기말고사 때는 작문 단원을 바탕으로 한 시험을 치렀습니다. 우선 학생들에게 고생했다라는 말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무척 두 시험 모두, 중간, 기말 모두 무척 어려웠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모든 점수가 더 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등급 받은 친구들도 시험을 보면서는 뭔가 되게 쫓긴다거나 결과 보고 나서도 불편하다거나 이런 게 있었을 거라서 이 부분 꼭 고생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기말고사, 중간고사 못지않게 어려웠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70점대 후반이 1등급 컷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80점대 초반 역시 전체 1등, 국어 파트, 이 작문 파트 1등인 친구가 그 정도 점수를 유지했다. 저희 학원 재원생인데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험 범위의 특징인데요. 전체 시험 범위가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작문 단원이 있고요.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 기출 작문 파트, 그리고 문법, 학교에서 제공한 프린트물 한글 맞춤법에 관련된 문법 프린트가 있었습니다. 교과서의 특징 살펴보시면 범위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전 범위에서 고르게 출제되었습니다. 그 범위에서 한 문제만 냈더라도 거의 다 다루려고 했던 게 보였고요. 세부적으로는 교과서 안에 있는 학습활동 활용하는 문제가 있었고, 학습활동 말고 학습활동 뒷부분에 학생들이 교과서 쓰기 활동이라고 해서 교과서에서는 본문이 나와 있지 않고 이제 자습서나 지도서 같은데 그 예시 답안이 나와 있는 그 글을 활용해서 문제 출제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조금은 어렵거나 낯선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물론 학원에서는 그걸 미리 다 이제 제공해서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학교에서 이제 직접적인 수업을 다루진 않았을 거니까 이거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모의고사 작문 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2 기출인데요. 2013년도부터 2020년도 작문 문제들만 그 중에서 2015년을 제하고 그걸 제하더라도 1년에 4번의 시험, 1년에 20문제입니다. 꽤나 많은 범위죠. 그 중에서도 어디를 내겠다가 아니라 무작위로 출제하셨어요. 딱 3지문 나왔습니다. 2016년, 2017년 이렇게 나왔었는데 학생들이 당연히 체감하는 난이도나 준비 과정의 부담이 좀 큰 시험범위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 지문에서 좀 변형된 문제가 나와서 문제 자체가 대단히 어렵진 않았습니다만 미리 준비하고 본 이런 느낌이 좀 덜하겠죠. 아무래도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불행 중 다행인 건 저희가 제공한 마지막 적중과 부족 자료에서 3지문 중에 2지문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제공했는데 그게 나왔다는 점. 물론 전체 지문 당연히 자료 제공되어서 이제 풀어봤는데 그 중에서 2지문 정도는 마지막 자료에 한 번 더 넣어주었다. 그게 출제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법 파트는 총 6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제시문을 주었어요. 그냥 바로 이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장문 스타일의 문제처럼 어떤 상황을 제시해주고 그 화제가 이제 한글 맞춤법에 대한 화제를 여러 파트 나누어서 이것도 사실 학생들에게 문제풀이에 부담을 주었을 거예요. 변형되는 지문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문학시험 이런 것처럼 지문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훑어볼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 맞춤법이 배열상 맨 뒤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문제 자체만 놓고 보면 주요한 규칙들의 개념과 그거에 대한 사례, 사실 좀 암기력이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좀 해결됐다면 문제는 많이 어렵진 않았다. 뭐 헷갈릴 수 있었어도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기출의 실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문이 변형된다. 물론 예고도 되었지만 참 변형이 여러 가지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이제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활동 중에 쓰기 활동.
쓰기 활동의 지문인데요. 여기부터 요 내용들이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냥 예시 답안에 자습서 같은 데 있는 부분이고, 그 지문도 출제되면서 요 마지막 단락을 빼고 실제 기출에서 출제되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지문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느냐, 마지막 지문이 있었던 것도 기억할 수 있었다면 요걸 활용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겠지만 그런 식의 변형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스마트폰에 관련된 글도 있었는데 이제 설득하기, 보고하기 글에서는 실제 글의 교과서의 예시답안 글은 되게 보고서기 때문에 단순한데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좀 더 길게 그리고 풍부해 보이게 그렇게 변형된 지문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 근데 아무리 지문이 변형된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부의 출발은 기본적인 개념부터여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띄워드린 것들이 다 교과서 학습활동들과 관련된 자료들이고, 이를테면 요거부터 보시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거 설득하는 글이죠. 설득하는 글에 대한 그 지문에 대한 평가 관련된 활동인데, 여기서 언급된 내용들, 뭐 공정성, 신뢰성, 타당성을 판단하고 그런 논거를 연결하는 요것들이 거의 그대로 이런 것들을 활용한 것들 내용이 선택지를 구성합니다. 그런 객관식 선택형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었던 학생들은 조금 더 정확하고 그리고 수월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범위가 많다, 뭐 변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정리의 출발점 그리고 반복을 계속 해줘야 될 부분들은 교과서 학습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에서 언급한 주요한 개념들 이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문제 풀 때 잘 출력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서답형 문제 관련된 건데요. 정서를 표현하는 글에 서답형 문제 개성이 느껴지는 부분을 찾아 쓰라고 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반성하는 부분을 찾아 쓰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학습활동을 통해 연습했던 부분이고요. 클리닉 시간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많이 복습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수면 시간에 어떤 집중력은 필요했겠지만 그래도 무엇을 써야 되는구나, 어딜 쓰면 되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모의고사 지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의고사 작문 그 수많은 범위 중에 딱 세 지문 나왔었고요. 기출의 문제를 약간 변형하여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뭐 복잡하게 꼬여 있거나 엄청 심각하게 뭐 바꾸다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고의 모의고사를 다 풀고 시험 봤을 거니까 요 지금 띄워드린 지문들을 보면서 아 맞다 이거 본 것 같아 이 지문 이런 내용이야 라고 빠르게 읽으면서 내용 확인하고 실제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거의 선택지 순서라든가 내용이 약간 바뀐 채 출제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자료 그대로 나왔습니다. 나오고 선택지의 배열만 좀 바뀌었기 때문에 자료의 어떤 특징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어렵지 않게 풀지 않았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만 만약에 이 지문을 내가 봤나 안 봤나 여기부터 출발하고 그냥 새로운 모의고사처럼 풀었다면 정확히 풀었다 하더라도 시간은 좀 빼앗겼을 것이다. 이렇게는 이제 또 판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지문도 이제 모의고사 지문이었는데 2017년 3월 문제 그대로 출제되었고요. 다만 요 고쳐쓰기 문제를 밑줄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학생들에게 헷갈리게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14번 조건에 따른 표현하기 문제는 거의 그대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조건도 그대로 선택지만 약간 뭔가 내용이 추가된 상태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만약에 이런 유형, 이런 경향이 내년에도 유지가 된다 2학기 때 모의고사 문제를 좀 부지런히 미리 풀어두고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다시 돌아보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시겠지만 학원 선생님들이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시겠지만 그 방향 아무래도 여러 지문 중에 이런 게 중요하다 하는 것들 한 번 더 살펴보는 것도 요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법 파트 보시면 장문 문제 같은 지문을 먼저 제시해줬어요. 시간을 좀 빼앗길 수 있게 된 구조였고요. 전체 6문제 서답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중에 서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이제 가지고 학원에서 제공된 마지막 자료 이런 유형의 문제들 우리 사회수업 관련된 문제였는데 잘 써보고 풀었다고 한다면 서답형 마지막 문제는 자신 있게
풀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문제 자체는 사실 주요한 개념들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개념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고 있고 암기를 철저히 했다면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 물론 마지막 문제는 워낙에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많이 그 공부의 정도 양이 좀 더 한 번 더 반복하거나 더 정확히 안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그냥 한번 훑어보고 말았다면 마지막 맞춤법 문제는 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 기출의 실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총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시간 안배가 경쟁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문항수에 비해서 지문의 수가 많았습니다. 한 지문에 두 문제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문항수가 많이 배치된 지문도 지문의 길이가 길었어요. 근데 그 지문들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서 범위 내에서도 낯선 파트를 활용했거나 지문 자체에 변형이 있다라고 이미 예고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읽어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것 같고요. 또 모의고사 지문도 많은 범위에서 세 지문밖에 안 났기 때문에 이거 모의고사 지문이라고 못 알아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모의고사 지문인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봤던가라고 좀 기억을 더듬는 시간 차라리 그러면 또 새롭게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시간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적절히 또 안배해야 되는 그런 유형의 시험이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이 시험을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교과서나 이런 부분에서의 기본 개념들을 정리하는 것부터. 왜냐하면 선택지는 항상 기본 개념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지문을 어떻게 변형했더라도 기본 개념들을 알고 있다면 선택지 판단에 큰 도움이 된다. 또 학습 활동을 활용한 문제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문이나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도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법도 결국 어렵다, 많다 할 수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필요한 부분들을 아주 정확히 정리를 했다면 변별력을 좋은 결과, 좋은 등급으로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어려운 시험, 그러니까 올해 2학기의 중간 기말처럼 학생들이 문제 풀다가 분명히 느낄 거예요. 어렵다. 그럴 땐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고 아는 것부터 확실하게 해결하자. 본인이 그렇게 충분히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꼈다면 본인만 어려운 건 절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 아는 것부터 확실하게 해결하며 웬만큼 등급을 확보할 수 있고 점수는 떨어져도 등급은 우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기말고사 분석이었고요. 저희 이제 수자국어는 지금도 열심히 꾸준하게 학생들을 겨울과정, 수능 국어 대비하는 과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좋은 공부 습관은 한꺼번에 몰아서 특정 시기에 막 밤을 새서 공부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이 재원생이든 아니면 이 강좌를 듣든 어떤 궁금하셔서 듣든 우리 학생들 어디서든 꾸준하게 공부하는 습관 가져서 비범한 결과로 향해 가길 바라겠습니다. 수자학원 등록에 관련된 문의는 학원에 전화 주셔서 문의하시면 또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